이시조선 임금님 가운데 영조대왕이라는 임금이 계셔요. 그런데 2조 28왕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을 집권을 한 임금님이 영조대왕이야. 그래서 그 임금 자리가 뭔가 당신 아들도 뒤주에 가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임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오랜 세월 40년 넘기 임금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영조대왕인데, 영조대왕 당시에 아주 지혜가 뛰어난 명인 의사가 한 분 있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박문수 박의사야. 의사라 그러는 것은 임금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암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가지고 민정을 살펴가지고 임금님에게 어느 지방 어떤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이제 참 고로는 어떻게 생활한다 그런 거를 이제 밀탐하는 것이 거기 숨어서 하는 것이 암행 의사야. 의사직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문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 놓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난 다음에 수태를 해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성현의 이름을 그대로 딸 수 없고 음원같이 하고 글자만 바꿔놨다 그래. 그래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난 아들이라서 그래 지혜가 총명했는가 머리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시조선 의사들 가운데 명인의사, 암행의사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박문수 박의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가졌는데, 또 이제 불교를 가장 많이 탄압한 유생 가운데도 한 분이 또 박문수 박의사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차차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행의사로 저 삼남지방으로 밀행을 나갔을 적에 전라도 장성고을에 발길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어느 날인데 날은 저물고 또 뭐 저녁은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이 집에 가가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지어달라 그래도 대답도 없고 저 집에 가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과객의 행세를 하고 암행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 신부를 아는 사람도 또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 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런 가격들을 하룻밤 재주면은 아침 저녁 음식 대접은 해야 되니까 아무도 받아 드시지를 안 해요. 그럼 날은 저물어 가고 잘 때는 없고 저녁 때는 늦어가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이야.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 조그만한 초가상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싶어가지고 주인을 찾으니까 16살 먹은 소년이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짧고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참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진해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찾아왔으니까 나를 하룻밤 재워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방은 하나 내가 거치하는 방은 내하고 같이 숙박을 하면 되겠으나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끼분별을 못합니다. 아침 저녁 끼니 분별을 못하니까 참 밥 대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 가격으로 찾아왔는데 잘 먹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 한 모금이라도 지금은 먹어야 이 갈증이라도 면할 것 같으니까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가 먹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긴 대로 주는 대로 먹을 치면 좀 재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그 소년이 들어가디만에 그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디만에 그 드시라고 그런 방으로 모셔놔 놓고는 물을 한 그릇 갖다가 대접을 하고는 조금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 소년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나가디만이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디만이 뭐게 그 대청 그 중앙 방과 방 사이에 이제 청이 있는데 거기 실경이 하나 있는데 실경이 지대가 종이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요. 나가가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라도 밥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그건 얼마 안 있으면 너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그때 제삿날 매지 올리려 하는 건데 이것을 이래 털어먹어보면 어쩌느냐. 그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내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우리 먹을 거 없다고 군기 보내겠습니까? 그때 가면은 무슨 방도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불어야 저아버지 제삿날 다 오는데 매질 몇 살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리면 그렇지만은 그게 한량없는 공덕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니까 기분별도 뭐 한다 그래야 되만에 무럭무럭 힘이 나는 쌀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체리가 들었거든.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그래, 아께 내가 보니까 마루실경에서 종이봉지를 하나 들고 나가던데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손님에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고 싶어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부끄러운 말씀이나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찌 생긴 쌀이 있으니까 우리가 툭 털어 먹을 수 없어가지고 며칠 있으면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친기가 다가오는데 아버지 제사를 친기라 그래요. 다가오는데 그때 매지일 낳고 낳았던 쌀인데 쌀이라 해봐도 그것밖에 뿐이니까 그래 그 쌀을 저거 해가지고 오늘 밥을 지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하면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그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참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이 집 주인 소년을 부르는 소리가 나. 그래 양반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박도령 어서 나오라고 호통을 쳐요. 그래 이제 참 내다보니까 건장한 젊은이들 미치 와가지고 불러내는 기라. 그래 방에 있던 이 박도령이 이제 기가 푹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기운 없어 보이는 걸 보고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러고 너는 성이 무엇이냐. 예, 저는 성은 고령 밝히올시다. 그럼 나하고는 남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두고 그러니까 실은 이후에 자수라는 돈 많은 좀 부자가 있는데 그 자수 어른에게 우리도 상놈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재산은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사돈하고 그 집 딸을 내게 이제 시집 보내달라고 간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자수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나를 불러다가 자꾸 매를 칩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오늘 저녁에는 저 사람들 따라서 내가 가르치니까 있어라. 그러고 이제 박문수 박의사가 오늘은 내가 가르치니까 가자고. 그래서 어르신은 누군데 저 도령 대신에 나옵니까? 그래 나는 저 도령의 먼족 아저씨가 되니까 내가 가르치니까 가자. 그래 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은 누군데 데리고 왔나고 자수가 물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박도령의 집안 먼족 아저씨가 다니러 왔다가 도령으로 오러 거기 당신이 대신 올라그래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쑥 들어오러 소리다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 자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담배를 내가 한 대 고나 물고 해도 너무하지. 내 조카도 나는 이제 박도령의 먼족 아저씨인데 조카도 성이 고령박씨로서 그래도 양반집 자손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돈이 없다고 해가 상놈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 문별로 보면 당신보다 조금 더 뭐한 것이 없는데 청혼을 했다고 내 조카를 데리다가 자꾸 친다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따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놈 자수가 어디에 말이라 박도령 데려오라 그랬지 그 아저씨 데려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미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수모를 하고 욕을 보이느냐고 종들을 불러다가 막 뺨을 칠 그런 기색이야. 그래서 이래도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숨겨놨던 어패를 내가지고 막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뭐가 나 옆구리를 찌르는 거 싶어 보니까 마패라.
그래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만 버선발로 마당에 쫓겨나가가지고 엎드리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달라고 뭐 애거를 하는 걸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금세 미친 사람 데리고 왔다고 호통을 치리만해 아래 것들이 보이. 그 무슨 일인 거 싶어 있는데 그래 그렇게까지는 할 것도 없고 이리 들어오면은 내가 용서를 할 셈이니까 들어오라고. 아이고 들어가도 집도 되겠느냐고. 아 당신 봐 당신 들어오는데 못 들을 게 뭐가 있느냐. 들어오라고. 그래 불러드렸어요. 들여놔 놓고는 내가 그대에게 청이 있으면 용서해 줄 셈이니까 내 청을 들어주겠느냐. 들어드리겠다고. 내가 보니까 내일 모레 글패가 날이 참 좋은데 내 조카를 사이로 삼겠느냐. 아이고 어사님이 삼으라 그러면 삼다마다가요 삼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 조카 집엔 살림이 어려우니까 잔치 준비는 당신네가 다 하고 그래 하면은 그날 내가 새 손으로서 그 이제 세기를 올 셈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가가지고 동원으로 가가지고 사또에게 사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간대 조복이며 신랑이 장가갈 때 입을 거를 관의 걸 빌려가지고 초행치례를 차려가지고 조카를 장가 보냈는데 고런 또 참석을 하고 지방고을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 조카 장가 가는데 좀 참석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어요. 가니까 뭐 거창하게 잔치를 차려놨는데 지방에 조그만 뭐 자수 따위가 딸 시집을 보냈는데 뭐 이웃 고을에 사또들이 다 왔으니까 뭐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잘 치르고 대례를 치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이미 혼사를 치렀으니까 내 조카 박도령은 그대의 사이니까 저래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셈이니까 재산을 좀 떼줄 수 있느냐. 예, 뭐 참 어사님 사돈께서 떼주라 그러면은 여분이겠는가 여분이 있겠습니까? 반이라도 떼주겠다고. 그래 반을 떼주겠다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왔으니까 지필문을 가와가지고 쓰라고. 그래 쓰고 여기다가 골원은 증인으로서 요즘 그때만 사인이지. 그래 자 이름을 좀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래 장가를 잘 보내가지고 재산을 반뚝 떼가지고 잘 살그리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이제 순현보야. 순현보. 금상에 여러분은 잘 뭐 할 거야.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제사상 나는 거를 사돈 그 어산 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길 가는 가객이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한 걸 보고 하룻밤 잠재주면서 제사상 쌀 가지고 매질쌀 가지고 밥 대접한 공덕이 그와 같이 큰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거는 뭐 내가 쓸 건데 아까운데 줄 수 있나 이런 생각.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었다 냈다 여었다 하는 거는 그건 무연의 동정심으로 가지고 하는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꼭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무주상 보시야. 그러면 그 공덕은 결코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연말연시가 되면은 그저 이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가가지고 말이라 하기보다가는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소년가장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무주상 보신데, 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고 불우이웃 돕게 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내게 복이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